연예계는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일부 연예인들은 드라마 출연료만으로도 수백억 원을 벌고 광고 몇 편만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전체 연예인 중 하위 90%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재테크에 성공하거나 개인 사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려는 경우도 종종 보도됩니다. 스폰서 관계나 유흥업계로의 전환이 그런 예입니다. 일부는 과거 방송이나 무대에서 마이크와 대본을 손에 쥐었던 자신을 뒤로한 채 이제는 탬버린을 들고 생계를 이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연예계 대신 유흥업계라는 선택을 한 여성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위는 배우의 길보다 화류계를 선택한 장미인혜입니다. 대표작은 없지만 대중인지도 면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했던 장미인혜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고 자신의 SNS에 올라온 스폰서 제안에 불쾌감을 표출하는 등 소신 있는 배우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노현동에 위치한 이른바 템프로 업소에 출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미인혜는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녀는 고객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어 예약이 어려운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인혜는 배우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았으며 다른 접대 여성들과는 달리 술자리에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도도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업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장미인혜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해당 내용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유흥업계 내부 관계자들은 일부 여자 연예인들이 템프로에서 일하는 경우가 적지만 존재한다고 인정했으며 이들이 일반 접대 여성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손님이 있을 때만 잠시 룸에 들어가 인사를 하거나 술을 한두 잔 따르는 초대 손님 형태로 활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장미인혜가 정기적으로 출근했던 것인지 아니면 특정 손님들만 상대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장미인혜는 해당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2위는 2018년에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 네이처의 일본인 멤버 하루입니다. 하루는 뛰어난 댄스 실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사랑받았지만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해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잠시 유흥업계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갔다고 밝혔는데요. 네이처는 한국인 7명, 중국인 1명, 일본인 1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며 그중 하루는 일본 볼룸댄스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경력을 가진 뛰어난 댄서였습니다. 연습생 생활을 단 4개월 만에 마치고 초고속으로 데뷔한 그녀는 부드러움과 강렬함이 어우러진 춤선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일본의 한 유흥업소 SNS에 접대원을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사쿠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6년간 K-팝 아이돌로 활동하다가 화류계에 입문한 지 3개월 된 신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걸그룹 활동 당시 사진과 생일이 네이처 하루와 일치하면서 사칭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해당 인물이 하루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하루는 논란이 불거진 지 3개월이 지나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댄스 스튜디오를 설립하기 위해 잠시 화류계에 몸담게 되었다고 해명하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가 속해 있던 걸그룹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데뷔 6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녀가 근무했던 곳은 터치 없이 대화만 나누는 건전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3위는 걸그룹 연습생에서 화류계로 발걸음을 옮긴 또 다른 인물 한서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서희는 연습생으로 활동했지만 데뷔에 이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계 내에서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재력가와 톱스타급 연예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멤버십 클럽 템프로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빅뱅의 탑, 아이콘의 비아이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과 연관된 사건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며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YG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양현석도 그녀와 관련된 논란에 휘말리면서
그녀는 연예계의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서인은 연습생 시절 여러 기획사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고 실제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거치며 데뷔를 준비했으나 텐프로에서 단 3시간 머물고도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과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순수한 모습이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아쉬움을 자아냅니다. 4위는 배우 생활을 접고 화류계로 전향한 한나경입니다. 그녀는 유흥업계 출신이라는 오해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화류계로 진출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한나경은 성형외과 시술의 결과를 영화 전망 좋은 집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했지만 그녀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청룡영화제와 관련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영화에서도 성형미를 강조하며 출연했으나 이미 대중의 관심은 시들해졌고 제작사들 역시 그녀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나경은 부산으로 내려가 활동을 이어갔고 그곳에서 이차는 나가지 않는 아가씨로 알려지며 활동하던 중 한 사업가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한나경은 이차는 거절하지만 스폰은 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이 사업가와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사업가는 이를 계기로 출장이라는 핑계를 대며 매달 부산을 찾았고 아내와 한나경 사이를 오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가의 아내는 남편이 출장 후 가져온 쇼핑백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샤워 후 그의 등에 남아있던 손톱 자국을 목격하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3차례 걸려왔고 다음 날에는 사업가의 아내에게 임신 초음파 사진 2장이 전송되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한나경이 보낸 것이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 한나경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사업가의 아내는 처음에는 이혼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했으나 한나경이 보낸 결혼은 끝났어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존심을 짓밟는 문구를 보고 결국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한나경은 사업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4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여 사업가의 아내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녀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고객들은 그녀를 찾지 않았고 일할 수 있는 업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한나경은 여전히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녀를 위해 별풍선을 보내주는 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위는 최영아입니다.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주목받았던 최영아는 배우 김선호 사건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 이른바 3대1 논란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재력가였던 시댁으로부터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당했고 이후 거짓 폭로 논란으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주도에 마련된 오피스텔과 생활비를 지원해준 스폰서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논란이 그녀를 둘러싸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가수 이재훈과 함께한 음주가무 동영상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단순한 지인들 간의 모임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영상을 스폰서가 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영아가 남성 연예인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즐겼다는 사실에 실망한 스폰서는 그녀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최영아는 화류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5년생으로 40을 앞둔 그녀는 멤버십 업소인 텐프로에서 일하기에는 어려웠지만 한층 더 돋보이는 외모와 과거의 경력을 활용해 부산의 한 업소에서 새 출발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 따르면 그녀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발음과 우수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었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폭 두목과 사랑에 빠졌던 여자 연예인 T.O.P.O. 5위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박민영과 성남 마피아파의 강종윤입니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데뷔한 박민영은 발랄한 이미지와 뛰어난 미모로 빠르게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성형 전 사진이 유출되며 한때 큰 논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형 사진 유출은 그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더 큰 사건에 비하면 사소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강종윤과의 관계였습니다. 열애설이 보도되자마자 박민영은 신속하게 결별을 발표했으나
이후 금전적인 연관이 드러나며 스폰서 의혹이 일었습니다. 강종현은 빗썸의 숨은 회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막대한 자본력으로 성남 마피아 파를 장악하고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직이 이제 의리가 아닌 돈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강종현이 재력으로 조직을 지배했다는 점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특히 강종현의 빗썸 사태가 불거지면서 박민영이 그에게서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녀의 친언니가 그의 회사에 사회이사로 등록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박민영은 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종현은 박민영에게 생일 선물로 샤넬백 하나만을 선물했다고 전하며 자신의 기사에는 상관하지 않지만 박민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4위는 런닝맨의 안방마님 송지효와 오비파 출신 백창주입니다. 2003년 영화 여고괴 담3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어 주목을 받았던 송지효는 다소 부족한 연기력으로 인해 한동안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색즉시공이와 쌍화점에서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다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이후 2010년 런닝맨의 고정 멤버로 합류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2012년 그녀의 소속사 CGS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백창주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제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백창주는 과거 양은이파 부두목의 아들로 젊은 시절 오비파에 몸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룹 터보의 김종국과 김정남 등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스타뮤직은 조폭과 연계된 레이블로 유명했으며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조폭 출신 권승식과 로드 매니저였던 백창주는 사소한 문제에도 김종국을 지하실로 끌고 가 폭행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소속사 탈퇴를 막기 위해 상상을 초월한 협박을 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종국이 허리디스크로 인해 현역 복무 대신 공익 근무를 하게 된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당시 소속사 대표와 로드 매니저였던 백창주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악명 높은 인물로 알려진 백창주는 이후 권상우의 매니저를 맡았고 권상우가 소속사를 옮기려 하자 사생활 문제를 빌미로 협박해 2년간 전속계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백창주는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속 연예인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던 백창주와의 관계가 종료된 후 송지효가 과연 진심으로 그와 교제했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의해 억지로 끌려다녔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3위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의 이영하와 신20세기파의 정병화입니다. 1980년 MBC 신인가수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연예계에 발을 들인 이영하는 숨겨진 자녀에 관한 소문이 퍼지면서 활동에 큰 타격을 입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곡이 큰 인기를 끌며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갈등으로 이혼을 겪으면서 또 다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에게 다가온 인물이 바로 신20세기파의 부두목 정병화였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이 연기한 눈칼 자국이라는 캐릭터는 실제로 정병화를 모델로 한 인물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폭으로서 불법과 폭력을 일삼았던 그는 이영화와의 만남을 계기로 점차적으로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영화를 만나면서 그는 조금씩 변해갔고 결국 이영화의 결혼 조건인 신학대학 진학을 결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거친 조폭에서 사랑의 힘에 의해 전도사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이영화의 영향 덕분이라 할 수 있겠죠. 2위는 그룹 업타운의 정양화와 신영광파의 배상윤입니다. 윤미래가 그룹을 떠난 후 제시를 영입하며 제2의 도약을 노렸지만 대중의 반응은 예전처럼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6집 앨범에 새로 합류한 멤버가 바로 브라운이 정양화였습니다. 정양화는 소속사 대표이자 프로듀서인 정연준과 2년 동안 열애를 하며 결혼설이 돌았으나 결국 결별을 선언하고 연예계에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잠적 상태였던 그녀는 수년 후 배상윤의 해외 도피 사건을 계기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KH그룹의 회장인 배상윤은 강남에서 발생한 팔레스 호텔 사건의 주범으로 당시 조직 간의 다툼을 일으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는 난초파를 이끌며 신영광파의 부두목에 오르는 등 범죄계에서 큰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죠. 그 후 하얏트 호텔과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이어가며
자산 4조 원대의 KH그룹 회장이 되었고 첫 번째 아내인 구한나와 결혼 중에도 정양화와 내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22년 정양화가 미국에서 딸을 출산하자 그녀는 배상윤의 두 번째 아내로 인정받았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조명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필룩스의 자리를 차지하며 나쁜 조건 없이 배상윤과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배상윤은 이를 기반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그 후 4천억 원대 배임과 650억 원대의 횡령 혐의로 다시 해외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양화는 첫 번째 아내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며 독수공방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윤은 해외 도피 중에도 베트남으로 정양화와 어린 딸을 불러 호화 요트 파티를 열며 변치 않는 사랑을 과시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 수사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배상윤은 제3국으로 재차 도피하게 됩니다. 현재 정양화는 출국 금지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1위는 원조 센 언니 캐릭터로 잘 알려진 이휘양과 전국구 주먹으로 유명했던 김두조의 이야기입니다. 198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휘양은 1982년에 김두조와 결혼했습니다. 조폭과 결혼했다는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김두조는 결혼 후 개과천선을 하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휘양의 영향을 받아 신앙심 깊은 기독교인이 된 김두조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헬스장과 체육관을 운영하며 정직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문화유물을 대학에 기증하며 선행을 베풀었고 아내 이휘양의 평판도 높아졌습니다. 김두조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유퉁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 역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 후 김두조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특별한 사건 없이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향년 64세의 나이로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고 49제 이후에야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대체로 일반인들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으로 성공하게 되면 건물을 구입하거나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통해 부를 쌓았다는 소식이 자주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연예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명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연예인들은 유명세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 상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런 연예인들 중에서 돈을 위해 자신의 명예와 이름, 심지어 영혼까지 팔아버린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민아는 어린 시절부터 아역배우로 활동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TV 프로그램 사랑을 싣고 등에 출연하면서 연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걸그룹 주얼리 활동을 통해서였죠. 박정아, 서인영과 함께 2002년부터 4집까지 활동하며 주얼리의 인기를 끌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주얼리의 노래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조민아도 그 덕분에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얼리를 탈퇴한 이후 조민아는 별다른 연예계 활동 없이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 후 조민아는 우주여신 조민아 아뜰리에라는 이름의 제과점을 차리고 이를 SNS에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과점은 다양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위생 문제와 빵의 품질이 매우 낮은 데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조민아가 블로그에 공개한 사진들만 봐도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빵과 과자의 품질이 매우 형편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조민아는 자신이 직접 빵을 만들고 베이킹 클래스도 진행하면서 수업료를 받았는데 수업을 들은 사람들의 후기는 그 퀄리티가 형편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만든 것일 수 있지만 조민아는 이를 전문적으로 가르친다고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실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민아의 제과점에서 판매된 양갱 세트가 9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더불어 조민아가 매니큐어를 바른 채로 반죽을 하거나 케이크 장식을 하면서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논란 끝에 조민아는 2017년 말 자신의 베이커리를 폐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악플이나 논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